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등 동부를 중심으로 수주째 등장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드론으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당국은 대처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드론 조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요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광절약시간제, 이른바 서머타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라며 서머타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갑자기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관세를 인상하면 물가가 폭등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 통행료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출퇴근 시간 기준 이지패스가 장착된 경우 16달러 6센트, 없는 경우는 18달러 31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백악관은 즉각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탄핵 가결과 관련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 권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최근 몇 년간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룬 굉장한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 대행이 자리에 있는 동안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 남을 것이란 믿음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날 통화는 한국 시간 15일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등 동부를 중심으로 수주째 등장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드론으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당국은 대처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드론 조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요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ABC 뉴스 인터뷰에서 동부 해안을 따라 드론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누가 왜 드론을 띄우는지는 미스터리라고 말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연방 정부가 드론 목격 사건에 대처하는 뉴저지주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원, 인력, 기술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어컬 뉴욕 주지사도 연방 정부가 뉴욕에 최첨단 드론 탐지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뉴욕시에서 북쪽 약 60마일 떨어진 스튜어트 국제공항 활주로가 드론으로 13일 밤 1시간 동안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는 드론 활동이 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중에게 안심시키려 노력하지만 주민들은 대처가 아니라다는 반응입니다. 두 기관은 지난 12일 공동 성명에서 드론이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증거는 없다며, 보고된 목격 사례 중 다수가 합법적으로 운항되는 유인 항공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문의 드론들을 요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미스터리 드론이 전국에서 목격되는데
정부가 모르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쏴서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뉴저지를 중심으로 동부 지역에는 불빛을 번쩍거리는 대형 드론이 특유의 소음과 함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이 미확인 비행물체라거나 이란 등 적대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 중이란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400피트 이하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드론을 날리는 것이 합법입니다. 하지만 공항 및 기타 항공기 주변의 통제된 공역을 피해야 하며 야간 비행을 하려면 운영자는 드론 조종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드론에 특정 조명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일광 절약시간제, 이른바 서머타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라며 서머타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은 일광 절약시간제를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일광 절약시간제는 불편하고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도 일광 절약시간제를 없애려고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광 절약시간제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낮 시간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3월과 11월 두 차례 시간을 조정하는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 수면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존폐를 놓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수차 일광 절약시간제를 영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갑자기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은 평소보다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관세를 인상하면 물가가 폭등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금융정보 매체 크레딧닷컴이 지난 11월 미국인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할러데이 시즌인 11월과 12월 두 달간 30%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27%는 연말 쇼핑 시즌에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품목을 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3%는 평소에 비해 어느 정도 더 많이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혀 40%가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전과 거의 같은 양을 구매하겠다고 밝힌 답변은 41%였고 이전보다 구매량을 줄이겠다는 답변은 19%에 불과했습니다. 물건 구매를 늘리는 이유로는 34%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생필품을 포함한 물건을 비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관세 인상에 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도 인건비를 상승시켜 상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 쇼핑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39%가 가격 인상을 우려해서라고 답했고 25%는 공급망 중단 우려, 20%는 사회 불안정과 경기 침체를 꼽았습니다. 팬데믹 등 또 다른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15%나 됐습니다. 비축 물품으론 화장실용 휴지가 77%로 가장 많았고 비상식품은 76%로 두 번째였습니다. 응답자의 76%는 연말 시즌 세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84%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연말 할인 세일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 통행료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인상되는데요. 출퇴근 시간 기준 이지패스가 장착된 경우 $16 6센트, 없는 경우 $18 31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교량과 터널 통행료 인상안이 포함된 $94억 규모의 새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6개 다리와 2개 터널 통행료가 내년 1월 5일부터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승용차 기준 이지패스 통행료가 피크 시간대 $15 38센트에서 $16 6센트로 인상되며 오프피크 시간대는 $13 38센트에서 $14 6센트로 오릅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승용차의 경우 $18 31센트로 인상되고 내년 7월 6일부터는 $22 38센트로 한 번 더 오르게 됩니다. 항만청은 물가상승 지수를 반영해 통행료를 43센트 올리고 이와는 별도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매년 25센트씩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7월 6일부터 이지패스가 있지만 톨부스 판독 문제 등으로 인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우편으로 통행료가 청구되는 경우 $18 72센트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이외에 맨하탄과 뉴저지를 잇는 열차 서비스인 패스트트레인 요금을 현재 $2 75센트에서 내년 1월 12일부터 $3로 올리는 것도 확정됐습니다. 패스트트레인 요금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인상입니다. 50대 한인 여성 뷰티 업주가 연말을 앞두고 자신의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좀도둑을 뒤쫓다 범인들의 차량에 깔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던 54세 한인 김일선 씨가 매장에 침입한 좀도둑을 막으려다 용의 차량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께 애틀랜틱 블러버드에 위치한 캐르난 빌리지 쇼핑몰 내 김 씨가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 뷰티맥스에 2명의 절도범이 침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진열해 놓은 여러 물건을 쓸어 담은 뒤 한 명은 도보로, 한 명은 대기 중인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김 씨는 차량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는 한 명을 뒤쫓아갔고 이때 도주하던 용의 차량이 김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김 씨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가족과 쇼핑몰 내 상점 업주들은 최근 일대에서 이 같은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상인들의 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의 매장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었으며 심지어 김 씨가 사망한 다음 날에도 김 씨의 매장 내에서 절도 시도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정부가 대형은행들의 초과인출 수수료 상한선을 $5로 확정했습니다. 대형은행들이 수수료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소비자들을 착취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12일 대형은행들의 초과인출 수수료 상한선을 $5로 낮추는 내용의 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자산이 $100억 이상인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으로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은행들을 포함한 전국 175개 은행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보호국은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35에서 상당히 절감된 금액이라며 초과 인출 수수료를 내는 가구는 연간 $225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전체 소비자들은 연간 $50억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과 인출은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때 은행이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NSFP 또는 오버드래프트 피라고 불리는 이 수수료는 평균 $35로 단기 대출 성격이 짙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2019년 초과 인출 수수료 부과로 총 $126억 벌었으며 현재까지 연간 $90억 가량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당국의 초과 인출 수수료 규제안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우려한 대형은행들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금융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인 만큼 이번 규제가 제대로 이행될지 현재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반값 메트로카드를 터치형 요금 지불 시스템인 옴니카드로 교체합니다. 시니어 등 할인 요금을 적용받는 승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탭투페이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14일 할인 요금 프로그램에 등록된 150만 명의 승객에게 새로운 탭투페이 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메트로 카드를 옴니 카드로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리버 회장은 65세 이상 시니어 및 장애인들은 옴니 시스템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집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나 장애인의 경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들은 2022년부터
옴니를 통해서도 반값 요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만 명의 할인 요금 프로그램 등록 승객 중 7만 5천 명만이 옴니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MTA는 반값 옴니 카드를 대상자들에게 발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옴니 카드 사용법은 MTA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며 할인요금 프로그램 신규 신청자는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MTA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할인된 옴니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충전은 전철역에 설치된 옴니카드 자판기에서 하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시리아의 안보 상황이 무력 충돌과 전국적인 테러로 계속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다며 시리아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시리아를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2012년부터 폐쇄됐었지만 이날 X에 성명을 올려 이같이 권고하면서 출국이 불가능한 미국 시민들은 비상사태 대비 계획을 마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출국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이 입국할 예정인 국가의 미국 대사관과 접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119대 연방의회 하원 상임위원장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엔 여성과 비백인 의원이 한 명도 없어 백인 남성이 1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했습니다. 여성이 하원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맡지 못한 것은 2005에서 2006년 제109대 하원 뒤로 처음입니다. 현재 제118대 하원의회에는 세출위원장, 에너지 상무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여성 상임위원장이 3명 존재합니다. 한편 새 하원 외교위원장에는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그는 12년 넘게 미국 육군에서 복무했으며 아프가니스탄 복무 중 2다리를 잃었습니다. 친이스라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북한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인디애나주 교정당국이 15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해 사형수 명단의 맨 위에 올라있는 25년 전 살해범을 오는 18일 처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셉 코코라는 자기 형과 3명의 남성들을 살해한 뒤 사형 선고가 확정된 1999년부터 사형 집행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정대로 18일에 처형된다면 인디애나주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하는 주가 됩니다. 코코란의 사형은 인디애나주 미시간시리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18일 새벽 일출 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인디애나주가 이번에 사용할 약물은 펜토바비탈입니다. 이 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13개 주가 6개월 동안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인디애나주 교정당국은 그 약을 어디서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임시로 급조한 청소년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죽고 13세 소녀를 포함한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총격 사건은 지난 14일 밤 빈 버스 여러 대 안에 마련된 임시 클럽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로부터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검은 복면을 하는 등 전신을 검은색으로 감싼 한 남자가 클럽 안의 군중을 향해서 권총을 뽑아들고 사격을 시작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6세 남학생 1명이 즉사했고 14세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으며 13세 소녀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며 18세는 중상, 17세와 19세 소녀는 둘 다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리고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